네, 2부에서는 저희가 백수천국, 백수만세, 백수미래 등등의 이런 이제 해방사회를 그려봤는데요. 내가 꿈꾸는 그런 모습을 가기 위해선 가교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아 그래서 내가 그러고 싶은데 나도 그럴 수가 없어 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이 이제 기본소득 덕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이 짱이다, 기본소득이 그걸 가능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만 사실 꼭 기본소득만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강사, 시대의 지성, 정신의 대자유에 살고 계시는 고미숙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제 고미 선생님 기본소득 좋아하시나요? 근데 기본소득을 그냥 알 듯 모를 듯밖에는 사실 잘 애매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왜 재난 기본소득이 이렇게 주어지는 걸 보고 뭔가 가까이 왔구나. 예. 근데 가미당이라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보면 기본소득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전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제 중년들이 이렇게 이제 대중지성을 하러 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어. 이런데 중년들은 상당히 경제적인 어떤 그 토대가 있어요. 청년들은 자기 자산은 전혀 없죠. 부모님의 거기 예속된 거니까 그 예속을 뚫고 나와야 자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청년은 이제 돈이 없고 중년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요. 가미당에서 이제 그동안 프로그램을 하면서 뭐 기본 경비를 빼고 나면 모아놓은 돈이 있었거든요. 이 돈을 어디에 쓸지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거는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서 가야죠. 이런 네트워크가 있으면 자연히 돈은 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똑같이 뭐 n분의 1로 뭐 회비 내고 한다. 말이 안 돼. 그건 인간성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돈이 순환하는. 이 기본소득에는 이제 돈을 대하는 태도, 윤리 이런 감각의 변화가 좀 그런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기본소득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래서 이제 원칙이 청년은 자립해야 된다. 그럼 집을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거비용이니까 주거비가 서포트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 같은 걸 해서 이제 보증금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당연히 그건 중년이 해야죠. 그리고 자립을 해서 부모로부터 나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인 어떤 활동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내가 하고 싶은 여행, 내가 또 누구와 접속하고 싶을 때 돈이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것들이 벗어나죠. 자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돈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증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거를 자본주의가 잊어버리게 한 것 같고 저는 민주주의 사회가 자유와 평등 안에 뭐가 빠졌을까 생각하면 인간이 원초적으로 증여 본능이 있다는 걸 까먹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모든 걸 다 제도에다가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증여 본능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제도적인 변화만 의탁을 하고 본인들의 소유욕과 이거는 계속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이 소유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을 보고 박탈감만 느끼고. 근데 돈은 기본적으로 도는 거예요. 저는 우리말에 돈이 너무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해요. 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돌게 만들어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돌거나 돈이 돌거나. 이 남산강화군과 가미당에서의 이 돈의 순환이 저는 기본소득과 닮아 있는 지점이 흐를 때 받는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거, 조건이 붙지 않는 거. 이게 지금 기본소득도 이거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쓰든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편적인 어떤 지급을 한다라는 것이 낙인도 찍지 않고 단서가 붙지 않는 게 이 남산강화군과 가미당에서 이뤄지는 돈의 흐름과 기본소득이 닮아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과 연결이 돼야 돼요. 공동체에서는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좋은 공부를 한다는 건 재물을 어떻게 나누는가가 반드시 있거든요. 재물이 내가 과연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자기들 삶에 이게 막 돈이 돌아다니면서 흘러오고 또 청년들이 주방이랑 막 이렇게 카페 운영을 하고 그러면 엄청난 이제 그 음식 선물이 들어와요. 그래 뭐 1년 내내 너무 잘 먹어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가 순환이 되네. 그러니까 그 얘네들은 아, 돈은 도는 거다. 이 증여, 조건 없는 증여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사회 문화적으로 그런 걸 배우는 곳이 없다는 거. 이게 너무 슬픈 일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청년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가미당에 이제 기본 자금하고 뭐 이제 중년들이 주로 조성을 했는데 너무 생각 이상으로 많은 그 분들이 거기에 그 결합을 하셔갖고 좀 놀랄 정도예요. 그런 식의 증여를 할 기회가 차단되어 있었다는 거죠. 네. 모두가 증여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근데 사실 기본소득은 지금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의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기본소득 빼앗기는 거를 세금을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국가에게. 근데 여기서처럼 조건 없는 증여 그리고 이제 내가 기본소득을 해서 청년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이래야 되는데 내 돈을 빼앗아서 저런 백수들한테 줘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말 20세기 그 초기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그 감각인 거죠. 일단 거기에 이제 뭐 노동에 대한 태도나 이제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교정이 안 된 거고 어떤 점에서 그걸 조장한 점도 사실 많이 있고요. 근데 어차피 세상은 바뀌기 때문에 아 이렇게 내 세금으로 이렇게 조건 없이 증여를 할 때 기쁨을 모두가 누린다. 이런 철학과 뭐 또 나가면 영성이 결합이 되면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 청년 펀드가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무려 2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공동체 활동과 공부가 경제 활동이 되게. 그러니까 어디에 고용된 게 아닌데 경제 활동이 되게. 그래서 저희 뭐 그 공동체로서는 뭐 큰 돈이죠. 1년에 이 인건비가 뭐 1억, 2억 들어가면 다른 데서 보면 아주 작은 돈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그 아까 얘기한 노동의 소외, 소비의 소외 여기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는 거 이게 왜 불가능한가?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요즘은 저의 고민은 사실 그 돈을 어떻게 돌려서 더 많은 청년들한테 이걸 줄 수 있지? 그런 것이 저의 유일한 고민거리예요, 사실은. 아니 그럼 혹시 중년 이제 가미당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아 난 사실 그런 청년 펀드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뭐 생각하셨다가 실제로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더 이제 공감을 하시게 된 분이 있으신가요? 많죠. 그좀 너무 많아요. 아니 그런 거 아예 상상도 못 해봤고 아예 그 돈을 그렇게 쓴다는 걸 상상을 못한 게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랬는데 청년들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것만으로도 중년들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삶에 활력이 생겨. 뭐라도 주고 싶은데 돈이 많아요 중년들. 저는 이 많은 돈들을 왜 이것만 써도 기본소득은 다 될 것 같은데 청년들한테는. 우리나라 중년들이 주머니 열면 청년들 지금 20대 일자리 그렇게 얻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생활과 공부로 네트워크화 돼 있으니까 증여의 기쁨이 자기의 삶과 결합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금을 통해서 받는 거는 너무 추상적인 거야.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백수는 애가 너무 뭐 게을르고 애가 뭐 성격도 이상해 뭐 이렇게 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든 증여에는 고전을 배우면 다 나와요. 내가 그걸 갖고 생색을 내는 순간부터 이미 증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돈을 다 증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태양의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태양에게 보답을 하지 않잖아요. 네. 보답을 하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 고마움도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우리에게 남는 것을 순환시킬 때 어떤 조건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그 자체로 기뻐야죠. 그 기쁨이 보답이에요, 유일한. 그래서 기본소득이 제대로 막 순환이 되려면 지역마다 그런 청년, 중년의 네트워크. 20대와 60대가 친구가 되기에 가장 좋은 나이다. 이것도 제가 이제 이걸 해봐서 알죠. 이게 생각을 못 하셨죠. 그쵸. 친구가 동년배는 곤란해요. 왜냐면 너무 경쟁이 심해요. 이거 원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씩
떨어져 나가게 돼요. 나이 들면. 나중에 혼자 남아 혼자. 예. 맨날 삐지고 돌아오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알고. 예. 근데 60대하고 20대는 질투의 대상이 아니에요. 서로. 네. 네. 뭐 삼각관계가 생길 리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 환상의 콤비. 세대적 관점으로 보는 게 뭐 맞냐 아니냐 뭐 그리고 혹은 이거를 뭐 세대 내에서도 그런 계급적인 것들을 좀 봐야 되느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좀 접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 남산강화군과 가미당에서 보여지는 이런 순환 그리고 세대 간의 우애 이런 것들이 좀 사람들이 좀 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진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회 뉴스 보면 막 20대하고 60대가 지금 막 보면 정치적인 관점이 다르고 뭐 하여튼 서로 막 굉장히 이 관계가 안 좋은 네, 것처럼 나오는데 그거는 정말로 사회 고정관념이 만들어내는 표상이에요.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음양의 조화의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20대한테 60대 친구는 너무 편해요. 아무리 내가 밥을 얻어먹어도 괜찮은 상대예요. 예. 그런데 또 자기 고민도 마음껏 얘기하고 자기 단점 다 말할 수 있죠. 맞아요. 60대는 청년하고 친구가 되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노년이 재밌게 됩니다. 노년이 풍부해져요. 노년에 노년들끼리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쓸쓸한 소멸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순환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자가 있고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가족 단위에서 이제 그것도 끊겼잖아요. 이제 손자를 접할 수 있는 노년이 점점 드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친구가 있어야 돼요. 사실 그런 만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사실 와닿는 부분은 기본소득이 어떤 화폐로서만의 의미가 아니라 관계로서 사실 기능을 관계 그리고 세대. 관계와 세대 정말 세대 공간.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관계에서 또 중요한 게 혈연과 가족을 넘어가는 돈의 순환이 있어야 돼요. 그럼 친구가 돼야지 돼요. 네. 세대는 뭐 이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혈연을 넘어가지 않는 돈 이게 지금 자본주의가 사람들을 아주 불행하게 만든 원인이에요. 동네에 청년이 있는데 내 자식이 아니고 무슨 차이가 있어? 다 큰 다음에. 네? 그리고 내 자식은 부담스럽지만 내가 나가서 만난 청년 친구는 너무 편하고 좋아. 친구잖아. 부담됩니다. 그럼 거기 당연히 학비 주고 여행 보내주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 뭐 여러 가지로 찜찜하고 그다음에 까르마 이론에 따르면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식한테 돈 물려주는 건 여러모로 그거는 진짜로 불행하게 만들지 행복하게 만들진 않아요. 예, 근데 달리 길이 없으니까 이제 자식한테로 다 몰려가잖아요. 그러면서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트워크 안에 청년 친구가 있어. 근데 가난해. 부모님도 뭐 변변치 않아. 당연히 돈이 흘러가죠. 진짜 선생님 얘기해 주신 거 들으면은 백수만만세 사회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기본소득과 제가 오늘 들은 것처럼 정말 네트워크를 그리고 정말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공동체들이 더 많이 형성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 선생님의 오늘 이야기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출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약소하지만 선물 준비했는데 좀 네네네. 정우식 선생님 이제 네네네. 앞으로 정백수 선생님 네네네. 저희가 이제 선생님 오신다 그래서 네. 이 특별 이벤트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는 기대됩니다.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나 뽑아주시면 너무 크다. 뽑아서 저한테 주시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예예예예. 어우 진짜 잘 뽑으셨네. 중요한 선물이에요? 네네네네. 굉장히 좋은 정신적 선물. 대자유로 가는 선물인가요? 그럼요. 선생님께서 뽑으신 선물은 기본소득 로드맵 야! 책을 뽑으셨습니다. 와, 선물이 이렇게 잘 뽑으실 줄이야. 예. 네, 책 광고를 네. 오. 이 어떤 책이에요? 이 책은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에서 지난 2년간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어떻게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까를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해서 이제 그 결과물을 담은 책입니다. 와, 진짜. 예예예. 기본 네. 생각보다 안 두꺼워서. 네. 하여튼 신의 손이에요. 어떻게 딱 이걸 뽑으시는지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선생님? 저는 우선은 굉장히 감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전과 이후로 인생이 여기는 대체로 좀 방황하죠? 뻥이 많은 분들이 여기 결합하는구나. 가슴이 다 헛헛해. 네. 아니 진짜로 그 마음속에 어떤 이렇게 씨앗처럼 늘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깨야 되겠다 하는 용기를 더 얻는 그런 시간이었고 기본소득이 우리가 갖고 있는 화폐에 대한 감각, 관계에 대한 감각들을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저도 오늘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역시 백수로서의 정체성을 더 이제 확립하고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께 앞으로 이렇게 더 살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공표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너와 나의 연결고리 파문 정말 제대로 퍼져난 것 같지 않습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고미숙 백수가 미래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도 파문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 편에도 이제 기대하시는 그런 인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